안녕하세요. 가구 제작 제품 기획 이미지맵 제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맵의 이해해서 우리 이미지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미지맵이 어떤 것인지 정의 및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맵의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선수학습 확인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컨셉트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디자인 컨셉트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컨셉트 설정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로 기본 구상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트렌드 조사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 니즈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적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 분석을 하는 것이죠. 요것들을 통해서 토대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 제품 기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계획이 설정이 되면은요, 두 번째로 디자인 컨셉트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이 해결 방안이 바로 우리 컨셉트라고 했습니다. 이 컨셉트가 결정이 되면은요, 컨셉트의 범위에 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범위, 여러분들, 이제는 딱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료,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특징, 제작 방법,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소비자, 색상, 다음에 가격을 결정 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요것들이 제대로 잘 작성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컨셉트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우리 디자인 컨셉트를 설정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뚜렷한 시장을 설정하고요. 이 시장 설정은 우리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어떤 연령대에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어떤 지역에 사는지 이런 인구학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결정하시는 단계고요.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을 결정한 다음에 이에 맞는 제품을 기획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컨셉트 기한 해서 마찬가지로 이에 맞는 이 시장에 맞는 제품을 컨셉트를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획하시는 단계죠. 그래서 해결 방안 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기한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컨셉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해결 방안을 내놓는 단계다. 이 해결 방안에 맞춰서 여러분들 범위에 따라 적용시키셔야 되고요. 적용시켰다면은 이것들이 과연 잘 적용이 되었는지, 실제 사용할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것들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이 제품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그랬을 때 또 검증 단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한 번 더 목표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제대로 된 콘셉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셉트가 결정이 되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미지 맵 제작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맵의 개념을 파악하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 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 맵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 맵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맵의 이해해서 이미지 맵의 정의 및 기능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맵이라는 거는요, 이미지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 전에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시각화하는 작업. 그래서 요 시각화 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트렌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장조사나 경쟁사 조사를 통한 그런 과정에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아두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요, 여러분들이 컨셉트를 결정하실 거고요. 이 컨셉트는요,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문서화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써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미지가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들, 비슷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나 사진들을 가져오셔서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다라고 모아두는 것이 바로 요 시각화 작업이고요. 이 시각화 작업이 바로 이미지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 맵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이미지 맵을 통해서요, 가구의 색상, 그리고 재료, 형태 등의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고요. 가구 제품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이나 재료, 형태 등을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 놓으면 사실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혹은 이런 편집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문서로만 색상은 그냥 옐로우, 노란색, 재료는 은행나무, 형태는 곡선 형태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사실 노란색들도 굉장히 많은 노란색들이 있고요. 이 은행나무에서도 이 재료도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모르고요. 곡선 형태다 그러면은 X자 곡선인지 C자형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맘대로의 곡선 형태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이 컨셉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 맵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맵은요, 이렇게 작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이미지 맵은요, 어떤 경쟁사,
저 시장 조사나 혹은 경쟁사 조사를 통해서요. 우리 경쟁사 조사할 때 포지셔닝 과정을 한번 봤었죠? 이 포지셔닝 과정과 조금 더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컨셉트가 만약에 모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쟁사 조사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제품들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시각 이미지의 위치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키워드들, 마주보고 있는 키워드들은 상반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꼭 상반된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또 이 차원의 수를 여러분들이 결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미지 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키워드들도요, 조금 더 이런 시각 이미지에 맞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관련된 키워드를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는 이미지 맵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맵의 유형에는요, 이렇게 디자인 트렌드와 그리고 이미지 도출, 그리고 이미지 모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어떤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 컨셉트에 관련된 내용의 이미지 맵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디자인 트렌드와 관련된 이미지 맵, 혹은 이미지 도출에 관련된 이미지 맵, 혹은 이미지 모티브에 관련된 이미지 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트렌드에 관련되었다 그러면은 요즘 트렌드, 유행하는 것들, 어떤 동향에 관련된 내용의 이미지 맵, 저 이미지 도출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컨셉트 도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콘셉트에 관련된 내용의 이미지 맵이 또 그려질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이미지 모티브라는 것은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 없는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티브, 어떤 좀 모방하는 거, 좀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다라고 한다면, 자연이라고 한다면 이런 잎이라든지 나무, 그쵸? 아니면 꽃, 이런 식으로 자연에 있는 것들에서 어떤 형태라든지 기능, 우리 컨셉트의 범위에 맞춰서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연적인 것들에서 어떤 이런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쵸? 아니면은 기능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이런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서 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셉트에 맞는 이런 모티브들을 가져와서 또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미지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모티브에 관련된 이미지 맵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또. 자, 그럼 이 이미지 맵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형태와 컬러 이미지에 관련된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나의 컨셉트가 모던하다, 모던이다. 그러면은 요 반대인, 모던의 반대는 현대적인 거의 반대니까 클래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반되는 이미지를 통해서요, 이 모던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X축과 Y축으로 된 그래프로 구성한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했던 포지셔닝 맵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맵의 구성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부드럽다. 그러면 부드러운의 반대말은 단단하다. 그래서 하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또 따뜻하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미지가 따뜻함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거의 반대말은 차가움이겠죠. 그러면은 자, 따뜻함과 차가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키워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따뜻하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차가움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와 점점 가까워지겠죠? 아니면 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 중간이다. 그러면 요 가운데쯤에 위치할 수가 있겠죠. 자, 추상적인 거 구상적이냐 아니면 장식적이냐 화려하냐 아니면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재밌느냐 진지하냐 익숙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이런 식으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자, 빈티지와 모던 그리고 곡선적이냐 직선적이냐 보시면은요 다 우리가 눈으로 뭔가 보고 있는 것에 관련된 키워드들이죠. 그래서 우리 포지셔닝 맵 할 때에는 어떤 시장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 이미지 맵에서는요, 조금 더 시각화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색상이나 재료, 형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갑자기 뭐 가격이 싸다, 아니면은 비싸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얘는 시각 이미지, 재료에 관련된 거. 그러면은 아니면 색상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어둡다, 밝다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겠고요. 그쵸? 아니면은 재료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겠느냐? 아니면은 무난한 아니면 무른 나무를 사용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과 재료 형태에 관련된 이미지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이미지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보드를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보시면은 내가 이 이미지 보드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제작할 제품의 어떤 색상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거죠. 하나의 보드에다가.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 보면 지금 이 모던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러면 이 모던하다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이 모던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구성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냥 글로만 표현이 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이미지로 작업이 되니까 훨씬 더 이것들을 구체화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아치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적인 요소들 아니면 색상죠. 그리고 재료들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미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모아두고 나서 이 보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케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렌더링 작업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이디어 구체화 작업을 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미지 맵의 이해에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맵의 정의해서요. 이미지 맵은 이미지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 포지셔닝 맵과 비슷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으로 나눠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이미지 맵이었죠. 자, 이미지 맵의 기능. 이미지 맵을 통해서 가구의 색상과 재료, 형태 등의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고요. 우리가 디자인을 앞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제품의 어떤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구체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이미지 맵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자, X축과 일단 Y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와 컬러 이미지에 관련된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포지셔닝 할 때처럼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거는 우리 이미지 맵의 키워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와 관련된 거, 형태, 그러면은 뭐 직선과 곡선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아니면은 도형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원, 아니면은 사각형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저 추상적 형태냐, 아니면은 구상적 형태냐, 이런 식으로도 구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자, 컬러 이미지 아까처럼 우리 따뜻하다, 아니면 차갑다 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색지 분석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요. 우리 보통 따뜻하다 라고 하는 색들은 보통 이제 빨강, 노랑, 주황색들 있죠. 그래서 이런 색상을 우리가 따뜻한 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베이지 이런 것들. 자, 차갑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보통 파랑, 청록, 남색,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푸른 색상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가운 색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와 컬러에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 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이 십자 형태의 끝에다가 적으신 다음에요. 다음에 자, 요거 두 개를 섞으셔도 돼요. 형태와 컬러 이미지에 맞게. 얘는 직선, 곡선. 그러면 어떤 디자인은 색상은 차가우면서 곡선 형태다. 그러면은 여기 저 오른쪽 상단의 차원에 위치하면 되는 거고요. 어느 중간 어느 곳도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 가운데쯤에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얘는 따뜻한데 직선이나 곡선 형태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곳의 키워드에는 가깝지만 직선과 곡선에서는 요 가운데에 위치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배치해서 이미지 맵을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맵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까요? 자, 한번 답을 구하셨네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디자인 트렌드. 자, 이 디자인 트렌드 맞죠? 뭐 색상 트렌드라든지 재료 트렌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 자, 이 소비자 분석은 일단은 요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2번이 틀린 것 같은데 보류하고요. 자, 3번 이미지 모티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형태나 뭐 색상,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어떤 사물에서 요거를 모방하거나 아니면은 참고해서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미지 모티브도 맞고요.
자, 이미지 도출. 그래서 컨셉트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이미지 맵과 관련해서요, 색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색채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과제는요, 우리 이미지 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